구제역이 발생한 봉화의 돼지 농장에 드나들었던 출하 차량이 인근 농장에도 출입해 추가 발병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냉해 때문에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잎채소를 중심으로 특히 많이 올라 주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구 유일의 예술영화 전용관인 동성아트홀이 결국 오늘 문을 닫게 돼 지역민들이 다양한 영화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관위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입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처럼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도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54석을 100석 정도로 늘리고 대신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역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 수가 줄 수밖에 없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득권자들은 반발이 심하죠. 이 문제는 정개특위에 그 안건으로 넣어서 같이 토의를 하는 게 맞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당 독점 구조를 깰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고 전반적인 사회 안정과 지역 갈등 문제라든가 계층 간의 문제도 많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선관위의 월권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어 내년 총선 전에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로 만들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정치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 국민 경선제와 함께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북 봉화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경북에서 43일 만에 또 발생한 건데 확산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요원들이 농장 입구를 막아섰고 돼지로 가득 찼던 돈사는 텅 비었습니다. 구제역 확진 판정으로 5,500여 마리 가운데 구제역 돼지와 같은 축사에 있던 1,400여 마리가 밤새 매몰된 겁니다. 구제역 양성농장으로 판정된 이 농장에선 앞으로 의심축이 나오면 별도의 검사 없이 곧바로 매몰됩니다. 감염 경로는 이번에도 차량이었습니다. 평택 관련해서 2월 11일 날 거기에 출입한 사료 차량이 우리 관내 농장에도 출입한 사실이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농장이었습니다. 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안에 있는 소와 돼지는 10곳에 18,000여 마리. 모두 이동이 제한됐지만 차량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발생 농장 3km 이내에 두 곳의 돼지 농장에도 발생 농장과 동일한 출하 차량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지역의 구제역은 의성과 안동, 영천에 이어 이번이 5번째. 지난달 의성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구제역이 43일 만에 또다시 불거지면서 경북 북부권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60%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상황인데 연장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해 응답자의 60.8%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폐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폐쇄 의견은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층에서 많았고 지역별로는 월성 고리 원전과 가까운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았습니다. 심사 기준으론 국민 여론과 경제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안전성만 평가하는 현행 심사 제도가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월성 1호기가 현재 수명 연장 심사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워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걸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명 연장을 심의 중인 원안위의 한 위원은 이번 심사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법 개정으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주민 의견 수렴이 의무화됐는데도 원안위 사무처가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새 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이 이의 제기를 막는 방법이라며 원안위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와 야당 의원 등도 원안위가 개정법에 정해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남북간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와 관련해 모레 외국계 업체를 대상으로 용역 입찰 공고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비로는 20억 원이 책정됐고 용역 기간은 1년입니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밀양과 가덕도 이외의 다른 지역도 추가해 입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유일한 예술영화 전용관인 동성아트홀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난 때문인데 영화계는 다양한 영화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설공주라는 비누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피살 사건을 소재로 한 스릴러 영화. 일본에서는 1년 전에 개봉했지만 한국에서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제외하고는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작품성은 있지만 흥행성은 떨어지는 이른바 예술 영화들을 선보이던 대구 유일의 예술 영화 전용관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안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익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더라도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져서 너무 많이 아쉬워요.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2004년에 문을 연 뒤 지금까지 2,000편에 가까운 영화를 개봉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예술 영화관으로도 꼽혔지만 운영난을 이겨내진 못했습니다.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관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면서 매달 400만 원가량의 적자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영화를 다 소개했는데 판단은 어차피 관객이 하시니까 그러면서 그런 불편한 정부 입장에서 영화들을 소개하는 것도 아마 한 측면에서는 조금 지원 취소에서 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대전이나 강릉 등 다른 지역의 예술영화 전용관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역에 자꾸자꾸 이런 소중하게 생겨난 공간들이 이런 영진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영진의 최근에 어떤 전용관 지원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 이상의 좀 강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극장들에 이어 예술영화 전용관까지 문을 닫으면서 멀티플렉스 중심의 영화 독과점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채소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파로 인한 냉해 때문인데 주부 입장에서는 장바구니에 채소 담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 장을 보러 나온 주부가 100g에 2,500원이 넘는 부추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게 더 조금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6,000원 가까이 하니까. 지난해 이맘때 1,980원 하던 시금치 한 단은 2,980원, 무려 50%나 올랐습니다. 고추도 값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뛰었고
대파 가격도 35% 오르는 등 대부분의 잎채소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겨울 갑작스런 한파가 잦으면서 잎채소들이 냉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냉해에 대비해 난방을 많이 하면서 농가마다 난방비 부담이 커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난방비 부담이 커짐으로 해서 시금치든 미나리든 부추 같은 게 작년 대비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채소값은 본격적인 봄철이 되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올해는 지난해만큼 값싼 채소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농민들이 채소 재배 면적을 줄이면서 배추와 무, 양배추, 마늘, 양파 등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어제 전주에서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 마련을 비롯해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제화, 이전 기관 직원 자녀의 특목고와 자율고 특례 입학권의 내용 등이 포함된 공동 건의안을 결의했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지역 국회의원 모임과 공조해 오는 2019년까지 정규직 35% 의무 채용을 명문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 흥해읍 일대에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9대가 들어서는 큰 사업인데 정작 주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시 흥해읍 도움산 산자락. 산 정상 4만 4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높이 120m, 직경 40m의 발전기 9대가 들어섭니다. 2.5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로 연간 8천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만 3천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3년 뒤 발전단지가 건설되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와 신광면 냉수리, 우강리 일대 수천여 가구가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자세한 거는 모릅니다. 한 번 방패한 거는 안 들었고 한 번 들어올 예정이다 갖고 그래 알고 있어라 갖고 뭐 그런 수준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주민들은 발전기가 마을 등산로에 인접해 있는 데다 철새들의 이동 통로인 점을 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풍력 발전이 지금 산통부에 지금 1차적인 허가는 났지만 아직 개별법 허가도 남아있고 많은 허가 절차가 남아있는데 우리 시 입장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현재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홍보와 대책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 문화예술회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10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대구시 주민자치회 창립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역 문제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주민들이 솔선해서 할 수 있고 그 주민자치가 이제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구시 주민자치회는 오늘 창립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달서구 노인복지대학과 노인문화대학의 입학식이 오늘 달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입학식에는 모두 220명이 입학해 내년 2월까지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노후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문 상담 과정과 시니어 봉사 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회 대구 중구지회 류병우 회장의 취임식이 오늘 월남 참전자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중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취임식에 이어 중구청 1층 로비에서는 월남전 참전 전후의 사진전도 열려 월남 전쟁 당시의 참상과 전우들의 활약상을 알 수 있는 사진 3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대구 남구청 종합민원실 문화갤러리에서는 중부소방서에 시민과 함께하는 119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계속될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소방사진대회 입상작들을 비롯해 소방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다양한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동네 한바퀴 정미옥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따르면 대구는 5.76%, 경북은 7.38%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 4.1%보다 높았습니다. 경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와 울산, 제주에 이어 네 번째, 대구는 6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는데 대구는 아파트 신규 분양 호황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대구 912가구, 경북은 1,707가구로 1년 전보다 각각 17.7%와 32.6%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착공 실적은 대구가 107.2%, 경북은 5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제작비 6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영화 갓바위가 5월 개봉을 앞두고 오늘 대구 MMC 만경관에서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영화인협회 대구 경북지회가 직접 제작한 이 영화는 액션 배우 이대근 씨와 박혜미 씨 등이 출연해 팔공산 갓바위를 비롯해 동화사와 동성로 등을 배경으로 인연과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대구를 알리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33살 최모 씨와 승객 1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는 운전자 최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50번째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육군은 오늘 영천 3사관학교에서 지난 2013년에 입교해 일반학과 군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생도 491명이 졸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졸업생들은 다음 달 12일 계룡대에서 열리는 합동 임관식에서 소위로 정식 임관한 뒤 초등 군사 교육을 받고 오는 6월 부대에 배치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